제가 꼭 먹어야 할 것과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꼭 먹어야 될 것은 마녀 스프랑 단백질. 절대 먹지 말아야 될 것은 먹는 순간 도파민 타블이 되거든요. 네, 셀코TV 탐나는 일상, 이번에는 이정민 아나운서하고 단독으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민 아나운서는 KBS 아나운서셨어요. 네네. 그리고 지금은 샵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KBS에 아나운서로 있다가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됐어요. 네. 몇 년도에 나오셨죠? 작년이요. 1년 조금 넘었어요. 아, 그렇구나. 아직도 KBS에 있는 줄 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침마당 오래 하고 마지막에 마무리 지을 때 애기 낳고 올게요 이러고 들어갔는데 그냥 육아휴직 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수 있죠. 어쨌든 그럼 지금도 이제 아나운서예요.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직업인 거고. 그렇죠. 두 번째 직업은 뭐예요? 두 번째 직업은 이제 엄마. 차 운전하는 기사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왜냐하면 애가 하나일 때도 바빴는데 둘이 되니까 그 두 아이들의 스케줄이 다 따로 있고 또 원하는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 뛰고 저기 뛰고 어제만 해도 시동을 제가 한 5번 걸었나 봐요. 근데 프리랜서를 하고 나면 방송 관련 일 막 이렇게 하려고 더 노력하고 네네. 이러는데 네. 다른 일을 해요 또? 제가 프리랜서 선언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려고 노력을 해봐도 저는 그냥 아나운서 이정민이더라고요. 이렇게 지우려고 해봐도 저를 보면 그냥 아나운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져가는 거고 그 다음에 저만의 일을 찾자 이래서 시작을 한 게 스파라는 거였어요. 그 주변 반응은 어땠어요? 이 스파 일을 해야 되겠어 라고 얘기했을 때 주변에서 뭐라고 해요? 다들 깜짝 놀라셨죠.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거 많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카페를 하는 분도 그렇지. 있고 뭐 의료업을 하는 분도 있고 뭐 아니면 아카데미 학원을 차리는 분도 있는데 왜 너는 갑자기 에스테틱 스파냐? 근데 관심도 많았고요. 일단은 남편하고 어쨌든 상의를 했더니 잘 어울리고 또 좋아하고 또 본인도 그걸 좋아하고 제가 업장을 하나 내려면 그 자격증, 그러니까 미용사 자격증이 하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얘기를 듣자마자 남편과 제가 동시에 그러면 정민이가 하면 되겠네. 이렇게 돼서 제가요? 이렇게 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땄죠. 일단은 운전면허랑 비슷해요. 1차로 필기 시험을 봐요. 그게 몇 점 이상이면 합격이고 거기에 통과한 사람들만이 2차 실기 시험을 봅니다. 실제로 사람을 한 명 데려가요. 실제 사람한테? 마네킹이 아니에요. 그래? 그래서 이렇게 한 분을 섭외해서 여자면 여자, 남자면 남자 모델을 눕혀놓고 내가 섭외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 모델분 얼굴에 화장을 하는 거예요. 남녀 공이. 그런 다음에 그 진한 화장을 지우는 거부터 들어가요. 지우는 거부터? 네. 그래서 지우는 거를 하고 지운 다음에는 뭐 그 마사지 테크닉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뭐 팩도 올리고 이렇게 했다가 이런 팔, 다리 관리까지. 그럼 깨끗한 피부를 위해서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더라 하는 건 뭐 있습니까? 피부과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무조건 봄, 여름, 가을, 뭐 겨울도 마찬가지고 SUV 제일 중요한 거. 네, 자외선 차단제 꼭 발라라 이러더라고요. 그렇죠. 선스크린, 그러니까 선블럭이라고 하는 선크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거를 무조건 발라야 되는 거고요. 야외 활동이 좀 많다, 뭐 등산을 좋아한다, 뭐 나는 산책을 좋아한다 이러면 100% 이걸 바르셔야 되고 모자를 아무리 쓰셔도 이렇게 빛 반사가 있어서 스키장에서도 타잖아요. 맞아요. 꼭 모자 안에도 모자를 쓴다고 하더라도 선크림 바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죠. 그 다음에 뭐 먹는 거는 뭐 있어요? 먹는 거. 물을 많이 드시는 게 물 많이 중요해요. 수분. 근데 그 수분도 사실 저는 운동하고 막 한참 살 뺄 때는 무조건 물을 정말 많이 먹었어요. 근데 화장실 너무 자주 가. 그래서 잘 좀 이렇게 영양제나 이런 뭐 비타민 C 대표적이죠. 그런 것들 잘 챙겨 드시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만약에 지금 다이어트를 원하신다면 건강을 위해서 그냥 사면 쭉쭉 뭐 안 먹고 빼는 게 아니라 마녀 스프라고 하는 마녀 스프? 네, 마녀 주스, 마녀 스프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채소를 각종 좋다는 비타민, 무기질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요 채소를 많이 넣고
이게 물에 끓여요. 그래서 그 물까지 다 삶아서, 그러니까 삶아진 그 물까지 다 믹서에 갈아서 그거를 주스로 먹으면 포만감이 일단 있고 이게 건강에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그걸로 살을 뺐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요? 운동은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뭐 운동을 안 하면서 살이 왜 안 빠져 이러는 분들은 이제 안 계실 거예요. 유산소 뭐 이거 웨이트 네. 다 한 거야? 매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웨이트랑 잘 맞지 않아요. 그래서 필라테스. 그러니까 근력 운동은 필라테스 쪽으로 몰고 유산소는 걷기랑 그 러닝머신, 트레드밀 뛰는 거를 했는데 만약에 근력 운동을 한 3일 정도 했다. 그러면 유산소는 거의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그리고 근력 운동 하고 나중에 하루에 두 번 할 때는 뒤에 유산소 운동을 했는데 유산소를 할 때의 특징은 인터벌이라 그래서 10분 걷고 10분 뛰고 10분 걷고 10분 뛰고 이렇게 하면요 딱 40분을 하면 4번 돌잖아요.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가요. 안 지루하고 그렇게 해서 살을 뺐고 그 두 번째는 먹는 건데 제가 꼭 먹어야 할 것과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뭐가 있을까? 꼭 먹어야 될 것은 아까 말씀드린 마녀 스프랑 단백질. 절대 먹지 말아야 될 것은 밥빵, 면떡. 아, 탄수화물. 탄수화물입니다. 만약에 내가 극강의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 살을 좀 빼고 싶다. 체중 감량의 목표가 있다 하면 밥, 빵, 면, 떡은 절대 드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얀색 밀가루 혹은 쌀가루로 된 정제된 탄수화물을 과자도 포함이에요. 먹는 순간 이게 도로아미타불이 되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 친구들 네 가지는 정말 독하게 끊었었어요. 그래서 저녁에 만약에 밥을 먹는다. 그러면 남편이랑 아이들은 밥을 먹잖아요. 밥이랑 국이랑 뭐 고기 구워서 먹잖아요. 그럼 저는 밥은 안 뜨는 거예요. 밥을 안 뜨고 아까 말씀드린 그 야채 스프. 그럼 야채 스프에 뭐가 들어가느냐? 몸에 좋은 야채는 다 들어가는 거야. 당근 들어가고.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그리고 거기에 토마토. 아, 토마토. 근데 개인적으로 토마토 먹으면 좀 안 좋다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래요. 그래서 토마토는 저는 뺄 때도 있었는데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는 꼭 같이 넣고 삶아요. 그러니까 물을 넣고 끓이는 거죠. 그렇게 잘라서 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진짜 마녀가 스프 끓이는 것처럼 돼요. 그래, 그러면 만화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걔를 곤죽을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익히면 돼. 네. 그럼 그 친구를 만약에 이 정도 되는 컵으로 한 컵을 퍼. 그래서 이거를 믹서에 갈죠. 그러면은 윙 하면 스무디처럼 돼요. 근데 요때 살을 정말 독하게 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드시면 되고 아우 그래도 이거 어떻게 맛없어서 먹니 하시는 분들은 사과 반쪽 바나나 반 개, 요 정도를 넣고 살짝 뭐 감 좋아하시면 감 넣어도 되고 이렇게 해서 그거를 드시면 포만감이 일단 있어요. 그러면 남편이랑 아이는 밥이랑 고기를 먹는다면 저는 이 야채 주스랑 고기를 먹는 거예요. 몇 끼를 먹더라도 꼭 단백질 위주의 식사. 절대 밥은 먹지 않았다. 라면도 먹지 않았다. 라면을 먹으면 국물만 한 숟가락? 근데 그렇게 독하게 1년 해가지고. 1년 아니에요. 뭐 얼마? 그렇게 한 3개월에서 6개월. 독하게 해서 뺐어. 네. 그럼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유지해? 그 평생 그렇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일정 목표를 달성한 후에는 조금씩 자기 자신을 좀 풀어줘도 돼요. 근데 이게 한순간에 놓으면은 할 수가 없고, 몸을 계속 적응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마른 몸으로 6개월 이상 간다면 그건 내 몸무게가 되거든요. 그때부터는, 근데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기쁘기 때문에 조정이 또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나 이제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가 있으니까 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이 스파라는 분야, 그러니까 에스테틱을 어떻게 운영하게 됐냐면, 바로 그때 살을 열심히 뺄 때, 이게 운동하고 먹고 아무리 해도 또 안 빠지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관리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순환이라는 것이 잘 되지 않으면 우리 몸은 정상적으로 회복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스파 얘기 나왔으니까 네. 그 스파 직접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우리는 스파 뭐 이런 거는 뭐 피부 관리 이런 정도 생각하는데 네. 뭐예요? 구체적으로 스파에서 뭘 하는 거예요?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네. 저희는 얼굴, 그러니까 소위 생각하는 피부 관리, 에스테틱, 얼굴을 리프팅한다든지 수분을 넣어준다든지 이제 안티에이징 쪽으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요즘은 이 얼굴만 중요한 게 아니라 몸의 컨디션, 그 다음에 쉐입도 몸의 그 몸매도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뭐 암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질병이 순환이 안 돼서 걸리는 경우가 많아서 이 순환을 시켜주는 관리를 하죠. 아, 전반적으로 이게 림프 순환이나 뭐 그렇죠. 경락 이런 것도 거기서 하는 건가요? 아, 저희는 경락은 하지 않습니다. 경락은 뭐 이렇게 꾹꾹 눌러서 얼굴 조그맣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일종의 압점이 있어서 거기를 자극을 해줘서 뭐 혈류를 개선하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하는데 저희는 그거는 안 하고. 그럼 관리를 한 1시간 받아요? 30분짜리도 있고 60분짜리도 있고 90분짜리도 있죠. 120분짜리. 가격이 다 다르구나. 다 다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유튜버잖아요. 유튜버. 네. 그 채널 이름이 뭐예요? 아, 저의 채널은 네, 우리는 셀코TV인데. 그렇죠. 저는 아나운서 이정민이잖아요.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아나운서 이정민의 그 아나운서를 떼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안 떼져요 이게. 아주 그냥 살짝 붙어 있어서. 그럼 평생 아나운서. 평생 아나운서더라고요. 그래서 운서를 빼고 아나리. 저희 아나리 TV는요. 네. 뭐 재밌습니다. 많이들 좋아하시고 이제 조금 이제는 네. 지금까지는 제가 구독자를 모으는데 조금 집중했다면 이제부터는 제가 더 다각화해서 보여드릴 수 있는 것들을 보여드릴 거고 정보를 많이 드리려고 노력을 네.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기획 회의 중입니다. 아, 그렇구나. 다 지금 ING 중인데 만족할 만합니까? 아니면 계속 달려가야 됩니까? 아우, 달려가야죠. 아직 멀었고. 그러니까 저는 선배님 나오신 지 좀 오래 되셨으니까 전 처음에 딱 나왔는데 진짜 이게 멍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느낌? 약간 무력감 같은 것도 느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제 나이면 사업적으로도 막 소위 산전수전도 겪고 경력도 쌓여있는 상황인데 나는 어떻게 이렇게 기본적인 것도 모를까? 막 이래서 두렵고 그랬는데 이게 시간이 필요하겠다 싶더라고요. 선배님, 제가 그래도 에스테틱 원장으로 나왔는데 가을 겨울철 피부관리법 그거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하나 말씀. 하실 말씀 다 하시면 돼요. 가을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특히나 우리 셀코TV 시청자 여러분들도 가을 환절기 때 피부를 좀 잘 가꾸시지 않으면 겨울에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은 여름 내내 우리가 모공이 어땠을까요? 열리면서 그렇지. 땀, 피지, 노폐물들이 다 바깥으로 다 벌어져서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공이 다 열려있는 상태죠. 근데 그게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니까 어때요? 다 이게 다 수축을 하면서 이게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정체된 상황이 됐을 수 있다. 그래서 요 모공 케어를 해주셔야 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보습입니다. 근데 저조차도 보습 케어, 뭐 수분 크림 이러면 굉장히 그 산뜻한 제형 있잖아요. 특히 남자분들 그 뭐 찐득찐득한 거 싫다면서 조금만 촉촉해도 아유 이거 좀 미끄덩거려서 못 바르겠어 이러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수분이라는 거는 우리 피부의 수분이라는 것은 물만이 수분이 아니에요. 우리 피부가 촉촉하다고 하는 것은 유수분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 거고 수분감과 유분감이 적절하게 섞여 있어야 이게 촉촉한 거예요. 그래서 씻으실 때 특히 또 남자분들 제가 말씀드리면 뽀득뽀득 씻는 분들 있어요. 제가 그래요. 아니 그 크림 그 지우는 그거 자체도 굉장히 이렇게 씻었을 때 유분 하나도 안 남게 막 빠다다닥 소리 나게 그런 거 시원하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씻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 뭐 깨끗해진 것 같고 수건으로 이렇게 빡빡 문질러야 될 것 같고. 근데 그렇게 하면 이 피부 장벽이 무너져요. 특히나 이 계절에는 그렇게 씻었다가는 이제 주름이 더 깊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깔끔하게 나 정말 뽀득거리게 잘 씻었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찝찝한 이게 되나? 이럴 정도의 느낌으로 좀 남겨놔야 그래야 이게 유분과 수분이 적절하게 맞아서 보호막이 그대로 있는 거지 다 벗겨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품을 고르실 때 너무 강력한 세정력을 가진 것은 피하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메이크업이 좀 진하기 때문에 이중 세안을 하는데 이중 세안을 하더라도 꼭 너무 강력하게 지어내는 건 안 된다. 오히려 조금 남기는 느낌으로 하시고 너무 빡빡 씻지 않고 오히려 나중에 스킨을 묻혀서 좀 부드러운 스킨으로 화장솜으로 닦아내시면 이렇게 잔여물이 남거든요.
그렇게 해서 피부를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전문가시네 진짜. 그리고 또 하나 또요. 그 모공 그리고 각질 케어는 그 딥 클렌징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씻는 건 그냥 클렌징이고 딥 클렌징은 유분기가 조금 많은 얼굴, 본인이 좀 지성이다 하시는 분들은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네. 그다음에 건성이다 싶으신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조금 많은 것 같아요. 2주일에 한 번 정도 딥 클렌징, 요즘 제품이 너무 잘 나와요. 그런 거 사서 본인한테 맞는 걸로 해주시면 각질 관리가 되면서 매끄러운 피부 유지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어려우실 땐 니케르로 오세요. 거기서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정민 아나운서 그리고 박치열 원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 두 분이 부부예요.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그 에너지 많이 보여주시고 네. 발산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